이런 택도 아닌 한동훈의 분탕과 계보 정략 정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현안들과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성과, 경제적인 성과, 또 정말 중요한 4대 개혁의 진전들이 다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국TV라도 정신 차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외교안보 영역, 경제 영역, 민생 영역에서의 성과, 그리고 4대 개혁과 저출산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의료개혁 문제를 조금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이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하는 택도 아닌 무슨 협의체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의료개혁이 잘 마무리되다가 지금 또 한 2달 늦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도 내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라. 안 그러면 대화 안 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정책을 짜고 대학 입시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할 때는 중학교 2학년생이 4년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짭니다. 대체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 입시 준비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을, 예컨대 의대 정원을 1,500명 더 늘린다, 2,000명 더 늘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4년 전에 결정이 되고 시험생들한테 알려졌어야 돼요. 그런데 의료개혁이 한 1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압축해서 이미 1,500명의 정원이 는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이 발표가 됐고, 지난 5월 말에 정시, 그리고 9월에 수시, 이게 다 접수까지 끝났어요.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라.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화를 하기 싫은, 대화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면피용 변명이다.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점을 전제로 지금 우리 의료 개혁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구 구성의 장기 중기적인 변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또 의료과학 기술을 비롯한 그 눈부신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지금의 의료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선진 의료 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의료개혁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번에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 이거 다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도체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큰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이 백신 개발한 한 그 제약회사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 매출보다 더 많았다는 것도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이오 산업 쪽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약도 개발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의과학 영역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에요. 주요 국가는 의사 중에 3%가 이 의과학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6%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야말로 최첨단 미래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의사들을 빨리 늘려야 되는 거예요. OECD 국가가 전부 다 의대 정원에 나서고 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전부 의대들을 지속적으로 의대생들을 증원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의 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OECD가 평가하는 21개 지표 중에 12개는 평균보다도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 응급 처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당뇨병 입원율, 뭐 이런 조현병 초과 사망, 뭐 이런 데서 OECD 평균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은 영역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은 뭐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의사 한 번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잖아요. 그 좁은 복닥복닥하는 그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름이 불려져서 가요. 의사 만나는 시간 몇 분 정도 됩니까? 평균 3분이에요.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나는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은데 실제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시간은 평균 3분이에요. 그거 하려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지방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은 그 3분짜리 진료받으려고 전날 밤에 올라와서 호텔 잡고 자야 돼요. 친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의사 부족 상황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됐냐? 김대중 때부터 잘못했어요. 김대중 때.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사들한테 반대가 심했던 의사들한테 마구 특혜를 주듯이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때 의사들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의대 정원을 300명 넘게 축소를 해버렸어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때 400명 증원 발표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몇 달도 아니에요. 45일 만에 철회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의사들이 어느 조건도 우리랑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9번 싸웠는데 9번 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환자 버리고 병원 떠나버리면 니거들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월 이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릇을 완전히 잘못 들여놓고 의사 직역 카르텔한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역대 김대중 정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꼬여버린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뭐 MRI 유행이었잖아요. 건보 재정 털어가지고 안 해도 될 MRI 전부 다 검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비급여가 팽창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때 결정적으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료개혁입니다. 환자,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간 여러 가지 사건 형태로 보도가 됐고 우리 국민들이면 다 알고 있어요. 지방의료 19번 공고를 내도 마취 전문의를 못 구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서 뇌혈관 수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죽었어요. 의사 부족 아니고 다른 뭐로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정부가 10개월 전에 2,000명 의대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무슨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2,000명을 제시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는 저 막말을 하는 자들 중에는 그 천공이 2,000명을 얘기했다더라. 이런 괴담까지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자, 과연 그런 거냐?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한 근거는 새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 KDI, 그리고 서울대학교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단위로 이 의사 현황을 연구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문재인 때 시작됐던 연구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 보사연 보고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KDI하고 서울대학교까지 새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용역을 참고해서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연구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대략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2035년이냐? 자, 여러분. 내년에 2025년이죠. 내년 2025년에 의대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 이 의대생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의대가 6년이죠. 인턴 레지던트 4년. 그러면 10년이면은 이제 전문의가 돼요. 근데 그것은 여성들의 경우에 그래요. 남성들은 군대 2년이 더 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12년이 걸려야 의사 한 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해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2024년, 내년 2025년부터 10년이면 2035년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의사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내년에 2,000명 증원하면 과연 2035년에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계산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보사연도 KDI도 서울대도 전부 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 대략 뭐 9,600명, 뭐 1,800명 이런 차이가 약간 있지만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용역 보고서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4,000명 정도를 매년 증원해서 빨리 채웠어야 되는데 너무 충격이 클 거다. 지금 3,5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4,000명까지 더 늘리면, 그래서 줄여서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잡은 게 정부의 2,000명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2,000명 증원안, 이건 그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냐? 아니에요.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 것은 2003년 초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의료계하고 37차례에 걸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37차례의 협의 동안에 의료계가 단 한 번도 자기들은 몇 명 정도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논의를 회피하기만 했어. 늘리긴 늘려야 되겠는데 누가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누가 총대 매냐? 총대 매는 사람 죽을 텐데, 의료계로부터. 그래서 전부 회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사직역, 의료계가 회피한다고 해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을 정부가 포기해야 됩니까? 37번이나 협의를 거쳐서 의료계가 계속해서 대안을 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그럼 최소한으로 해서 2,000명 증원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의료계하고만 접촉했겠습니까? 정부가? 시민단체한테도 물어봤어요. 경실련이나 보건의료 노조 같은. 그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안은 3,000명 증원에서 5,000명 증원 정도입니다. 그걸 정부가
그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서 줄여서 최소 인원으로 2,000명 발표한 거예요. 이 2,000명 가지고 10달 이상 지금 동맹휴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료계가 그렇게 2,000명을 갑자기 늘리면 현재의 의대 교수나 의료 시설 가지고서는 그 애들을 다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웃기는 소리예요. 의대의 전임 교수가 1인당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8명까지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교수가 8명 넘게 가르치죠. 일반 대학에서. 그런데 의대 교육의 특성 때문에 도제식 교육과 실제로 실습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8명까지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2,000명 늘리면은 8명이 더 넘어가느냐? 지금 의대 교수가 12,000명 정도 되고 이 학생들 숫자를 다 합치면 의대 교수 1인당 1.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진짜 탱자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8명까지 가르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8명은커녕 1.6명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2,000명 증원하면 몇 명이 되냐? 2.4명인가 좀 돼요. 그런데 교수 수가 부족해요. 의대가 스스로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게 있어요. 현재의 여건, 그러니까 현재의 교수와 현재의 시설로 더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이 몇 명 정도 되냐? 각 대학에서 의대에서 좀 제출해달라 해서 모아봤더니 2,000명은 현 여건에서 시설 투자 따로 안 하고 교수 더 안 뽑아도 2,000명 더 교육시킬 수 있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써낸 거야. 그래놓고 의대 정원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료 수요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옛날 같으면 야 웬만하면 좀 참아라. 병원비 아깝다. 그래서 병원 가면 쉽게 고칠 거를 참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웬만하면 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도.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의료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이상하면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의료비, 1년에 우리 국민이 쓰는 의료비가 2000년에 25조였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2022년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09조입니다. 무려 8배가 늘었어요. 2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쓰는 의료비가 8배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의료 수요가 급팽창했습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가 급팽창하면 의사도 늘어야 되고 병원 시설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대에는 오히려 감축됐어요. DJ 때. 그리고 그 이후 계속 동결이에요. 20년 동안 의사 숫자는 동결이야. 의대 숫자는 동결이야. 시장은 8배나 늘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사연이나 KDI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모두 10,000명 정도 2035년에 의사 10,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는 극도의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실제로 이 조사들을 보면 보사연 연구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의사가 1년은 265일 근무하는 걸로 가정이 됐어요. 요새 의사들 그렇습니까? 또 90세까지 근무하는 걸로 가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의사들은 뭐 정년이 따로 없죠. 의대 같은 데 말고는 그냥 개원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개원하고 있으면 의사죠. 그러나 이걸 가정을 90세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10,000명이 모자라다고 한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70세, 75세 정도 되면 실제로 아무리 동네 내과 개원이라도 이건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의사들도 이게 토 일만 빼놓고 휴일도 없이 쉰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최소한의 현실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의사 숫자는 2만에서 3만 명입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딘가에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2,000명, 3,000명씩 증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의료 지옥이 됩니다. 이미 늘어난 의료 수요는 다시 줄일 수 없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갔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견뎌라. 이게 됩니까? 이미 뚝은 터졌는데.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닌데. 내 건강 내가 지키겠다는데. 필요하면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건강 내가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이걸 자꾸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라고 정부가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의사 수를 급하게 늘려야지. 하다못해 외국 의사 수입을 해서라도 의료 수요에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명 늘리겠다는 걸 갖고 1년 넘게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2만에서 3만 가까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0명 부족하다고 치고 그걸 급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4,000명씩 해야 되는데 그냥 2,000명으로 하자. 최소한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서도 지금 의사직역 카르텔이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에 대한 의사직역 카르텔의 공격이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이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 지키기 위해서 봉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된다니까. 특히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자,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잖아요. 부산의 지인들 중에 가끔 서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병원 가려고. 부산 시민들이 그럴진데, 인천 시민들이 그럴진데, 그럴듯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아프면 자식된 입장에서 제일 급하게 하는 게 뭡니까? 빅5, 서울대병원, 분당, 이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에 혹시 아는 의사 없냐? 이거 친구의 친구한테까지 전화해갖고서 병실을 확보하려고 그거 잘 해내야 효자 되고 그런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런 지역 간의 심각한 격차, 이걸 생각하면 지금 의료인들의 절대 부족의 상황은 시골로 가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들이 전부 다 리스크 없는 덜한 비급여 쪽으로 미용, 성형 이런 쪽으로 다 빠져가고 있잖아요. 한 건 하면 몇 천만 원씩 버는데 내가 뭐하러 응급실에서 죽을 돈 살 돈 고생하면서 몇백만 원 벌겠냐. 다들 그런 계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간단한 자격 인증으로 반영구 화장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로비를 통해서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의사들이 좀 해치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4,000명 이상 증원을 했어야만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충격적인 조치를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줄여서 2,000명으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1년 넘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면서 또 다들 고령화 되면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더 세분화되고 더 오랫동안 이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도 의사들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의료학적으로도 많아요. 이를테면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소아신경과, 열이 나면 우선 겁이 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근데 28개월 된 소아가 열뿐만 아니라 경련이 일어났어요. 응급 상황이죠. 그러면 소아과에 가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소아가 열도 나면서 경련이 나오는 것은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신경과 전문의 세분화돼 가지고 전공이, 소아신경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136명밖에 없답니다. 운 나쁘게 그 병원에 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처치가 늦어서 결국 지금 코마 상태가 됐어요. 소아과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분화됐기 때문에 의사수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병원의 간호사가 전문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딱 그 간호사에 맞는 의사가 없어서 처치를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료 내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늘려야 돼요. 우리도 기왕이면 그냥 소아과가 아니라 소아신경과, 소아정형과, 이런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더 좋죠. 그러려면 복불복으로 우연히 그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잘 찾아가면 살고, 소아과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전문의가 없으면 잘못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발전해가고 있는 의료체계를 야야 그런 거 하지마, 전부 소아과로 다 옛날처럼 돌아가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동차 사고 난다고 원시로 돌아가고 차 운행하지 말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료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 아마 의사들은 의사가 늘면 자기들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지식만 잔뜩 쌓아갖고 있어서는 이게 사회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의료 시장이 는다는 것은 파이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커지는 파이를 적절하게 의료인들을 늘려가면서 잘 나눠 먹으면 되지. 왜 커지는 파이를 감당도 못하면서 신규 진입 장벽을 자꾸 쌓냐고. 자기들이 감당하면 또 몰라. 감당 못하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얘기하잖아. 필수 의료 못 가겠다. 지역에 못 가겠다. 의사처우는 의대 정원이 늘어도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변호사하고 의사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호사 수익 1% 올랐어요. 의사 수익이 30% 넘게 올랐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그럼 다시 로스쿨 말고 옛날 사시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이미 그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변호사는 정말 하늘 같았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까?
과거에 김대중 때 의사들한테 영합하느라고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문재인 때 흉내만 냈다가 45일 만에 정원 포기하고 그래서 의사들한테 9번 싸워서 9번 이겼다고 하는 택도 없는 그런 자만심이나 심어주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여기서 좌절되면 이제 더 이상 의료개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극단적인 의료격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구멍이 더 크게 나는 이 극단적인 의료격차 속에서 다 의료 지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절대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지금도 아니 왜 이 의료개혁을 선거 앞두고서 해갖고서 괜히 펴떨어 의료개혁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지지가 70이 넘었어요. 그걸 한동훈이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온 의료개혁 이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밀고 왔는데 이거 마저 밀어내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으로 전면적인 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국방 치안 수준으로 의료계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5년간 20조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조 이상 30조 플러스 알파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들여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그런데 막바지 이 상황에서 괜히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 문제를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이번에 실패하면 왜 안 되는가? 이 의료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다시 하시고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한동훈 일당이 대통령을 공격을 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대통령이 정말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